회복이 어려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이 자율신경 실조증인데요.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여전히 심장이 뛰고 호흡이 막히고 또 몸이 회복되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답답하실 거예요. 진짜 좋아지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불안해하시다가 결국 치료를 포기하시거든요. 너무 안타깝죠. 자율신경은 회복되는 순서가 있고요. 단계마다 회복됐다는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자율신경으로 공부한 논문들과 치료한 환자분들에게도 단계별로 시기별로 정확하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치료 한 달 차에는 먼저 줄었고요. 3개월쯤 되니까 시작했고요. 또 6개월쯤 되니까 눈에 띄게 좋아져서 웃으면서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 회복 신호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치료를 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의 불안도 줄고 치료도 훨씬 수월해질 거예요. 자율신경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김시진입니다. 댓글 다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 사례나 고생한다는 댓글도 실제로 많이 보셨겠네요. 맞아요. 댓글에 제가 뭐 몇 년 동안 어떤 증상을 앓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맞나요? 뭐 이런 댓글들 많이 달아주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여기에 댓글을 달았을까 싶은 마음에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한 영상 준비하셨던 거겠죠? 맞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한의원에서 진료하다 보면 왜 저는 이렇게 오래 안 낫나요? 지금 낫고 있는 게 맞나요? 이렇게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몇 년째 증상이 이어진 분들은 이제는 늦은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세요. 맞아요, 원장님. 그 댓글에서도 보면은 5년, 10년째 고생 중이란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정말 좋아질 수 있을까요? 맞아요. 사실 자율신경 실조증은 증상이 워낙 다양해서 더 많이 불안해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이 자율신경이 회복될 때 나타나는 몸의 변화에 순서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자율신경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무너진 균형을 다시 맞추는 과정이기 때문에 몸이 여기에 맞춰서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 치료는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자율신경의 핵심 통로인 목을 보는데요. 침치료를 통해서 이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을 하나하나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척추를 따라서 이렇게 쭉 약침치료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 척추를 따라서 약침치료를 진행하는 이유가 척추를 따라서 교감신경이 쭉 나오기 때문에 척추 주변 근육이 긴장되거나 척추의 정렬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신경을 자극해서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만들게 되는데, 근육이 긴장되면 신경을 자극하고 그러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그럼 또다시 근육을 긴장하게 되는 이 악순환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 해당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이완시켜서 신경 자극을 직접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막 자세 안 좋으면은 이게 자율신경 실조증이 올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군요. 맞아요. 이게 경추부터 흉추, 여기 척추 따라서 얘네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척추 부위도 달라지는데요.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호흡곤란과 같은 이 심폐 증상이 있을 때는 흉추 1, 2, 3번 항부흉추를 치료하게 되고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같은 소화기 계통 문제는 흉추 4번에서 9번을 치료합니다. 그리고 하부위장관 문제, 설사나 과민성 대장증후군, 그리고 뭐 배뇨장애, 하체 냉증과 같은 문제는 흉추 10번에서 요추 2번 부위의 긴장을 풀어서 치료합니다. 증상에 따라서 치료하는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맞아요. 증상에 따라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그 교감신경들이 다 다른 걸까요? 맞아요. 해당하는 부위가 다 다른 거예요.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신기하네요. 원장님은 그러면 그 진단을 통해서 이 어디에다가 약침 치료를 놔야 될지 판단하시는 걸까요? 환자분의 증상에 따라서도 결정을 하고요. 내가 안 좋은 부분은 눌렀을 때 다 알 수 있어요. 안 좋은 부분들은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 군데 한 군데 눌렀을 때 환자분들이 아프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더 집중적으로 풀어드립니다. 여기에 개인마다 증상도 다르고 장부의 기능 상태, 체질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한약을 처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건장한 체격에 근육이 쉽게 굳는 분한테는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약제, 기진맥진한 몸 상태인 분에게는 에너지와 연료를 보충해주는 약제들을 배합해서 처방하게 되는 거죠. 같은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부르지만 증상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진짜 진료 과정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100분의 환자분들 보면 거의 100개의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증상의 조합도 다양하고 환자분들 체질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야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는 상담 시간을 오래 가져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면 한 가지 증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증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에 맞춘 환자분들의 몸 상태를 또 검사 결과를 보면 설명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수밖에 없습니다. 진시되게 진료해주시는 원장님 계신데 보고 계시다면 꼭 좋아요와 댓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꾹꾹 눌러주세요. 자율신경 실조증에는 회복 순서가 있다고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그 부분 자세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회복 과정은 사람마다 정말 다른데요. 수많은 분들을 진료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비슷한 흐름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진료한 환자분의 사례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이분은 40대 여성분이셨고요. 5년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두근거림, 가슴 답답함, 불면, 불안, 어지러움, 만성 피로 같은 이런 많은 증상들을 보이셨는데 우선 처음 치료를 시작할 때 저희가 주 2회 침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를 진행하고 또 이 환자분한테 맞는 한약 치료를 함께 진행했는데요.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교감신경 항진이 가라앉는 거예요. 보통 집중 치료를 시작하고 한 달쯤에 느끼시는데 가슴 두근거림이랑 답답함이 많이 줄어들어서 불안감도 함께 줄어드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일단 좀 살 것 같아요 라고 말씀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료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인데요. 이때부터는 주 1회에서 2회 정도 침치료랑 약침치료를 진행하고 한약도 지금의 몸 상태에 맞춰서 또 조절합니다. 이땐 부교감 신경이 회복돼서 소화가 더 잘 되고요. 잠을 잘 자게 돼요. 그래서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니까 당연히 기력도 조금씩 회복하고요. 그러면서 활동량도 조금씩 늘어나시는 시기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치료 6개월 차인데 이쯤 되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1, 2주에 한 번씩 침치료, 약침치료를 진행해요. 이 시기가 되면 만성적인 피로가 해소되고요. 일상적인 스트레스에 예전만큼 몸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면은 자율신경이 다시 좋아졌다가 나빠진 경우도 엄청 많다고 하던데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치료 받으시면서도 저한테 많이 질문해 주시거든요. 원장님 어제는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저 혹시 다시 재발한 걸까요? 뭐 이렇게 묻는 분들도 진짜 많은데 이거는 재발한 게 아니라요. 회복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불균형해진 자율신경이 다시 균형을 되찾아갈 때 우리 몸이 이제 그 변화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증상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내 증상이 지금 오르락내리락 한다면 내 몸이 지금 회복하고 있구나, 나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세요.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아무런 회복이 없는 것보다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도 회복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맞아요. 변화가 없이 그냥 쭉 가는 것보다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반응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할 때 혹시 악화가 됐다고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까요? 그럴 수 있어요. 특히나 오르락내리락을 하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증상이 좋아졌는데 그 상태에서 증상이 조금만 올라오더라도 내가 더 많이 안 좋아졌다라고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불안감을 많이 느끼세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는 내 몸이 변화에 맞춰서 지금 회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들었던 것처럼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진짜 원인과 증상도 너무 다양한 것 같은데 이 어려운 질병 원장님은 어떻게 치료가 가능하셨을까요? 진료할 때 환자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를 정말 자세하게 들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그게 치료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깊게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 이명이나 뭐 난청 같은 증상 때문에 내원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이 동반된 경우, 이런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생각보다 자율신경 문제로 고생하신 환자분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 많은 분들이 다른 병원에서 검사를 해도 원인이 없다거나 신경성이다 이런 말만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하고 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책, 치료 사례들 진짜 많이 공부하면서 그걸 실제 진료 현장에 접목하고 또 진료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다시 또 검증하고 수정하고 이런 경험들을 계속 쌓았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이 저한테는 또 다른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자율신경 실조증은 증상의 조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획일적인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요. 환자마다 케이스를 분석해서 지금 환자분의 몸 상태와 또 상황에 맞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율신경 실조증은 정성어린 진료부터 시작한다고 봐도 되겠네요. 맞아요. 우선은 환자분의 상태를 알기 위해서 문진하는 과정, 대화하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좀 오래 걸리는 치료기는 하죠. 그래도 그만큼 시간 들인 만큼 환자분들의 고생도 좀 덜어줬다 하는 그런 좀 즐거운 마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저는 이야기를 길게 나누는 이유가 환자분들이 자기 증상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할 기회가 없어요. 그거에 대해서 알아주는 사람들도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환자분들이 이야기함으로써 나의 증상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말하면서 또 불안감들이 해소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 오늘도 자율신경 실조증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내용 정리 및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의 회복 과정과 또 치료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자율신경은 반드시 회복됩니다. 5년, 10년 이렇게 오래된 증상이라도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힘을 가지고 있어요. 둘째, 회복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가슴 답답함과 불안이 먼저 가라앉고 그 다음에 소화, 수면이 좋아지고요. 마지막으로 만성 피로가 해소되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돼요. 세 번째, 치료 중에 증상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컨디션이 잠시 떨어진다고 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우리 몸이 새로운 균형에 적응하면서 회복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 눈에 보이는 문제가 없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해받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원장님이랑 이야기만 해도 낫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인데, 내 증상과 상태에 대해 알게 되니까 불안감이 사라지고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얻으셨기 때문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힘든 시간 보내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원인을 찾아서 꼭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작은 위로와 힘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혈액을 순환시켜 건강을 되찾는 건강 찾아주는 한의사 김시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이거 진료하실 때 되게 오랜 동안 환자분들과 이야기 나누신다 했는데 최대로 길게 얘기해봤던 진료 시간을 기억하시나요? 최대로 길게 했던 거 저 1시간 이상 한 적 있어요. 임신하실 때 1시간 동안 얘기를 하셨다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진료실에 들어오시고 나갈 때 시간을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그렇게 제가 오래 진료 보고 있는지 몰랐는데 1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그 환자분이 알아왔던 이런 증상들과 그런 히스토리, 그 역사, 그거를 또 다 듣고, 또 환자분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또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같이 하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 있더라고요. 근데 예약하시는 요즘 환자분들도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시진 않으셨나요? 맞아요. 사실은 좀 치료도 대기하고 계시고 진료도 대기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좀 빠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근데 차마 못 밀어내시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환자분이랑 지금 이 진료하는 이 시간은 사실 되게 소중한 시간이잖아요. 중요한 시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뭐 다른 이명이나 소화장애 그런 거에도 이제 복합적으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일까요? 맞아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 제가 자율신경 실조증이에요 라고 말하고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아요. 다른 질환으로 오셔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진료를 보다 보니까 이분 증상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이렇게 겸해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런 분들은 제가 같이 치료를 들어갑니다. 김 원장님 찾아오시면은 이명이나 그런 것도 진료 볼 수 있겠지만 자율신경 실조증을 자연스럽게 검진한 경우도 꽤나 있겠네요. 맞아요. 모르셨던 분이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또 치료를 받는 분들도 많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율신경 실조증 너무 증상이 다양하고 또 이게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내 상태에 대해서 공감받지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영상으로도 이제 꾸준하게 올리겠지만 너무 힘드시다면은 참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내원해 주시면 다시 건강을 찾으실 수 있게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1시간도 진료해 주실 거죠? 아, 그럼요.